북한이 우리 정부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엿보고 엿들은 것은 물론이고 저장된 전화번호까지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북한이 철도 관제 시스템 테러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실화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제 오늘 국정원이 밝힌 내용, 공격한 스마트폰 가운데 한 20% 정도가 감염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죠. 수십여 명 중에 이제 주요 인사들 중 스마트폰 중에 20여 %가 감염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거 이외에 이 철도 코레일 근무하는 직원의 메일 계정을 탈취해서 어떤 철도 관제 시스템 테러를 준비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금융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공인인증서를 굉장히 많이 제작하는 특정 업체를 장악 들어가서 그걸 어느 정도 자료를 탈출을 해서 금융전산망 테러를 시도하려 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것인데 주로 어떤 인물들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외교안보 라인이나 북한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인사들이 개연성이 크겠죠. 보안상 이제 그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이제 북한 관련 그 대화 내용을 엿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대응책을 강구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다면 국가 기밀 또 안보 이런 게 줄줄 새나갔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해킹된 인사들 중에 개인의 보안 의식 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보안 역량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실제 지금 언급하신 내용을 했을 거나 이렇게 개연성이 있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 정도 위치에 가면 보안 교육을 평소 잘 받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내용은 안 했을라고 믿어야 되겠죠. 예, 보통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그 밖에 이제 이런 SNS 이런 것들은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음성 메시지까지 탈취했다는 거는 좀 놀라운 사실인데요. 북한의 여러 가지 지금 해킹 능력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디도스고 그리고 APT라는 그 지속형 위협, 그러니까 계속 24시간 그 특정 그 어떤 자기들의 목표물에 대해서 계속 사람이 없어도 계속 공격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넷이라든가 굉장히 한 20여 가지 현재 노출된 것만 북한의 해킹 기술이 한 20여 가지 이상 된다라고 합니다. 예, 김주한 기자께서도 SNS 하십니까? 안 합니다. 아, 왜 안 하십니까? 저는 제가 2010여 년도에 국방부 출입 기자 때 사이버 사령부 견학을 가본 적이 있었대. 그때 몇몇 기자들한테 저런 위협의 실태를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지금을 표현하면 굉장히 오싹할 정도로 이게 심각하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전에도 안 했고요. 그때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나 이런 것들의 이제 감청이라든가 이런 해킹이 굉장히 쉽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목도를 하신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지금 해킹 그 실력, 그 수준 어느 정도에 와 있는 건가요? 그 자료를 찾아보면요. 제가 언급하는 거다. 미국의 유력 헤리티지 재단이 작년 말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국가별 해킹 수준 능력인데 5점 만점으로요. 중국이 4.2, 4.2점이고 러시아가 4.0, 이란이 3.4점, 그리고 북한이 2.8점으로 세계 4위의 사이버 해킹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정식 보고 내용입니다. 세계에서 4위요. 예. 굉장히 그 기술이나 이런 수준들이 우리가 생각보다도 지금 놀랍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인데 이런 사이버 해킹을 하는 군 부대까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보면은 물론 전자전부대라 그래서 따로 사단급급의 군 관련만 하는 부대가 있고요. 크게 보면은 이제 정찰총국 산하 여러 기관이 있고 군수공업부 소속이 있고 국가안전보위부 산하기관이 있고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전미림정보대학, 지금은 전자주의 자동화대학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정찰총국 산하기관이고 그리고 북한에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자료화면에 보이십니다만은 저희가 평양정보센터인데 이건 역시 정찰총국 산하기구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군수공업부 산하에 조선컴퓨터센터가 있고 국가안전보위부 산하의 기술국, 그다음에 통일전선부 산하의 전 내외 연락부, 내각 225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개별 북한의 해킹 그룹들이 별도로 움직이는 거 아니라 이른바 이
무서운 점은 상호 경쟁을 시킨다라는 점이죠. 경쟁을 시킨다라 보니까 자기가 소속돼 있는 어떤 권위라든가 개인의 그 역량을 위해서 이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한 번 일회성 공격을 하면 실패하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목표물에서 성공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예. 이 전문가들 얘기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냐 가늠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렇게 사이버 테러 기술은 점점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제 방어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도 사이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우리도 과거부터 사이버 사령부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주요 기관마다 뭐 인터넷 보호진흥원이라든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사이버 사령부도 이제 확대 기능을 하고 있고 이 서울의 특정 대학을 해서 전문 화이트 해커 양성으로 해서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그냥 국가가 국비장학생으로 취급하고 최근에 어느 대학에서 첫 졸업생이 나왔는데 예. 이 졸업생 인사들조차도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하 강당에서 졸업식을 별도로 하고 그래서 장교를 임용을 해서 사이버전 분야에 이 종사하도록 하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도 이 국가급이나 국가 공공기관에는 굉장히 좀 준비 태세가 잘 돼 있는데 예. 결국은 이제 개인이나 민간 영역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사이버 보안 의식이라든가 이런 대비 태세가 좀 다소 취약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북한은 이제 뭐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철도 관제 시스템 직원들의 이메일도 해킹을 했고요. 지금 국가 기관망을 대상으로도 계속 사이버 테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대혼란이 오기 전에 이렇게 이제 국정원이 파악을 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사람들이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하면 특정 해커가 앉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좀 쉬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지능형 지속위협 북한 대표적인 공격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걸 어디 특정에다 심어 놓으면은 사람이 없어도 24시간 계속 공격을 할 수 있게끔 이래서 공격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탈출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평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3국에서 나가는 북한의 한 전문 해커가 한 1,700여 명 이상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들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이런 공격 능력을 계속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걸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죠. 예, 현재로서 이제 우리 정부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대혼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거 지금 다 차단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제가 사이버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정부가 발표한 거지만은 어느 정도 차단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혼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철도 관제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그냥 거기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거 아니라 그 사고가 나면은 그 주변에 전기나 전선 이런 것이 다 차단이 되는 그러니까 실제 외신 뉴스라든가 우리 영화에서 볼 수 있던 엄청나고 끔찍한 사태가 우리 주변에 아주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데 이번에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정부가 전문 보안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